기록 보관소 X. 짱구는 죽었다. 그 괴담을 다뤘을 때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유명하고도 결이 다른 프로그램인 텔레토비도 이상하지 않냐? 오늘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1997년 영국 BBC에서 제작된 아동 프로그램인 텔레토비. 형형색색의 캐릭터들과 텅 빈 녹지, 햇님 얼굴을 한 아기. 이 기묘한 구성이 전 세계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120개국 이상에 수출되며 하나의 상징이 됐죠. 하지만 이 방송엔 오래전부터 이상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 텔레토비는 단순한 어린이 컨텐츠가 아니란 괴담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죠. 실제 시청자 증언, 방송국 내부자의 이야기, 삭제된 에피소드에 대한 자료까지 등장하며 텔레토비는 다시 분석되기 시작합니다. 텔레토비의 가장 큰 특징은 비현실적인 배경입니다. 동그란 언덕과 인공적으로 배치된 듯한 꽃과 나무, 그리고 항상 맑은 하늘. 실제 촬영지는 영국 워릭셔의 농장이었지만 화면 보정과 음향 효과를 통해 극도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러한 시각적 구성은 어린이들의 집중력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일부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단순한 구성 자체가 일정한 행동 조건을 실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보죠. 언덕 위에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 웃고 점프하고 사라지는 반복 패턴, 그리고 무표정한 화면 전환은 실제 실험 심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화 시나리오와 닮았습니다. 특히 배에 달린 TV 스크린, 머리에 달린 안테나는 당시 어린이 프로그램에선 매우 이례적인 설정이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관찰장치, 통제장치로 해석하며 아이들을 관찰하거나 학습시키는 실험장치였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텔레토비는 기본적인 언어 사용 대신 반복적 몸짓, 의미 없는 소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언어 이전, 아동의 반응을 유도하는 실험 조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보라돌이는 텔레토비 중 가장 많은 괴담을 갖는 캐릭터입니다.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목소리가 낮으며 혼자 행동하는 일이 잦죠. 이런 특징 때문에 성정체성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정치인들은 이 캐릭터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나 괴담의 핵심은 보라돌이의 모델이 실제로 실종된 아동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6년 영국 햄프셔에서 가방을 들고 사라진 3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의 생김새와 행동이 보라돌이와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송 제작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캐릭터가 이 사건의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보라색, 가방, 혼자 있는 행동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삽입했는가? 이는 제작 초기 BBC 내부 기획 문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유아 캐릭터 디자인 흐름에서 보기엔 드문 조합이란 점에서 의도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2000년대 초 영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체불명의 텔레토비 에피소드에 대한 글이 퍼집니다. 일반적인 방송과 달리 텔레토비들이 아무 말 없이 정지된 채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화면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지며 햇님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 번호는 공식 목록에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유출된 캡처 이미지엔 샵302X 란 표기가 되어 있죠. 시작부터 캐릭터들은 말을 하지 않고 텔레토비들은 멈춘 듯한 자세로 화면을 응시하며 배경음악도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화면은 점차 어두워지고 햇님 아기의 웃는 얼굴은 사라지고 울음소리로 대체됩니다. BBC는 관련 질문에 대해 편집 과정에서 테스트 영상일 뿐이었다 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번호가 공식 기록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미확인 방송이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냐며 추정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을까? 일각에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실험적인 내용을 삽입한 게 아니냐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특정 감정 반응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별도로 클립이 만들어졌고 그 일부가 내부적으로 반영되었거나 테스트 과정에서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03년 텔레토비 제작팀에서 일했던 사운드 엔지니어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텔레토비의 울음과 웃음소리는 실제 유아의 것을 수십 시간 녹음한 샘플이다. 그런데 어떤 소리는 우리가 직접 녹음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이 발언은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텔레토비 괴담을 믿는 이들에겐 결정적인 증거처럼 회자됩니다. 일부 오컬트 포럼에선 이 녹음 파일이 유아 영혼의 흔적이란 해석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용 사운드 채집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음향 샘플이 무작위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 제작진조차 인지하지 못한 사운드가 방송에서 쓰였다는 사실은 프로그램 제작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죠. 텔레토비의 배경은 전형적인 자연도 도시도 아닙니다. 언덕, 기계, 감시 카메라처럼 보이는 장치들, 그리고 주변에 인간이나 동물이 일절 등장하지 않는 구성은 일종의 밀폐된 공간 혹은 실험구역처럼 보이죠. 실제로 일부 심리학자들은 텔레토비를 인간 행동 반응, 실험의 은유적 표현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정을 제거한 캐릭터, 통일된 반복 구조, 일부 자극에 대한 단순 반응, 이 모든 요소가 일종의 조건화 훈련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출 방식은 스키너 박스로 알려진 심리 실험 모델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텔레토비가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외부 조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텔레토비는 분명히 유아를 대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과 표현 방식, 그리고 다수의 정체불명 에피소드의 관련 증언, 실제 사건과의 유사성, 이런 요소들이 단순한 창작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죠. 텔레토비가 반영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 디지털 감시와 관찰 기술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단순한 교육 콘텐츠라기보단 행동 반응 실험에 가깝다는 시청자들의 해석은 단지 괴담이 아닌 텔레토비를 제작한 방식 자체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로 볼 수도 있죠. 텔레토비는 유아 프로그램이란 외피를 쓰고 의도적으로 반복과 조건화 구조를 심어 넣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음모론이라기보단 제작진의 기획 의도가 충분히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일리가 있죠. 현재까지도 BBC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샵302X 에피소드에 대한 기록 또한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출 영상과 증언, 그리고 남겨진 캡처 이미지들은 지금도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는 텔레토비는 그저 방영된 일부일 뿐이며 제작 의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익숙하다 생각했던 화면 속 세상이 사실은 철저히 기획된 실험장이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괴담이 궁금하신가요? 어릴 적 잊혀진 애니메이션, 금지된 방송, 설명되지 않는 기록,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 보관소 X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